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대통령이 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첫 국무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회의에는 그 내란의 그 주범이었던 안가 회동을 했던 박성재를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통쾌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지네가 여태까지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재명을 욕해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하니까 다 기어 나오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개기는 새끼가 없잖아. 누구는 불참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 연다니까 다 기어 들어와갖고 빵진석이 막 중간에 눈 이렇게 뜨고. 네? 그게 너무 통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한다 딱 그러니까 전부 탁. 오늘 더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 있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뭐 했죠? 무덤 같다 그랬잖아. 용산이 무덤 같다라고 했잖아. 그래갖고 전부 공무원 복귀 명령 떨어졌죠. 오늘 다 기어 나왔대요. 오늘 다 기어 나와갖고 하루 만에 기존에 있던 자료 서류 컴퓨터 뭐 다 해갖고 오늘 다 기어 나왔대요. 이거는 안 기어 나오면 날라가거든. 공무원 징계 사유잖아.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안 나오면 날라가거든. 어제 다 도망갔던 이 내란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을 했던 인간들 오늘 다 기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이 이제 업무 복귀 명령을 하게 되면 누가 관리합니까? 강원식이 관리하는 거야. 강원식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 비서실장이 주재해갖고 전부 대통령실 직원들 모아놓고 업무 철저히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조회하는 거야. 강원식이 바로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됐다. 네, 오늘 첫 국무회의 열렸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김밥 드시는 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집에 가서 고기 드셨겠죠. 맛있는 거 드셨겠죠. 휴식 없이 3시간 40분 가량 계속 주재를 했는데 첫 번째 지시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네, 이거는 뭐냐면 본인의 말을 자기가 PK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이재명은 하면 한다. 이재명은 합니다. 그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부처별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바로 첫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했고요.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이게 뭐냐면요,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업무 보고해 보세요. 들으다가 그러면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그러는 근로감독관의 인원 충원을 빨리 해라 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리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과기여부 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다가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공무원이고 니들은 국민들의 머슴인데 니들 편하자고 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국민들 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니들 편하자고 국민들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세세히 주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하나하나 진짜 행정의 다리 딱딱 찝어가면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행정 편의주의는 AI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AI 3대 강국을 내걸었잖아요. 그리고 AI 정책 수석실을 예고를 했습니다. AI 정책 수석실을 예고를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림축산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농식물 물가 안정 제대로 대책을 하고 방안을 갖고 와라. 금방 또 추석 오잖아. 그럼 뭐 추석 물가 들썩인다 연병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림축산부에다가는 농식품 물가 안정대책 얘기하고, 가장 요번에 여러분들 여기 막 산불 나고 난리 났었잖아. 산림청과 행안부 니들 따로따로 놀지 말아라. 이게 진짜 행정의 진짜 실효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산림청 따로 행안부 따로 놀지 말고 행안부랑 산림청이랑 니들 협력해서
재난에 대처해라. 그래서 소방청, 산림청, 부처별로는 산불 헬기 바로 사라, 추가해라. 지금 여러분들 늘 우리가 이 부처 간의 갈등 그래갖고 자기네 장관이 왕장관 왔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할 때는 협력해라. 그래갖고 이번에 큰 우리 대형 화재를 겪으면서 산불을 겪으면서 산불 헬기 추가 도입성 얘기하고, 다만 저런 게 있어요. 오늘 빠진 게 있어요. 오늘 거의 3시간 40분 동안 휴식 없이 김밥 드시면서 하셨는데, 오늘 외교 안보 그리고 교육 분야는 다음에 보고받겠다. 외교 안보 교육 분야는 다음에 보고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시작부터 제가 오늘 방송을 왕의 귀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다가 국민을 섬기는이라는 걸 일부러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왕의 귀환이라 그러면 또 우리가 뭐 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전제 군주 같은 생각을 가질까봐 이재명은 왕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쓴 거고요. 오늘 이재명의 카리스마 군기 잡는 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 딱 가자마자 이 회의를 누가 주재하죠? 행안부에서 뭐 누가 주재합니다. 그럼 빨리 하십시오. 예. 예, 대통령님의 뭐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혼념에 처음에 딱 군기 잡고 들어가더라고. 왜 안 하냐고. 근데 뭐 안 하냐고. 빨리빨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딱 저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진행시켜 그게 어떤 발언이냐면,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뭐 군기 잡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무자라는 뜻이야. 대통령이 이 귀한 시간에 빨리빨리 진행하지 뭐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쵸? 우리가 여기 지금 모인 건 국민의 종으로 모였는데 뻘쭘히 뭐하고 있냐. 1분 1초가 아까운데 빨리 진행하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쵸? 빨리 식순대로 빨리 진행해라. 지금 국무회의가 노는 것도 아닌데 왜 지금 뭐하고 있냐.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걔 아마 쫄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 한마디에 바로 쫄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통쾌했어요. 한덕수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로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대박이죠. 우리 내란대행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바로 지명을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이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 이전까지 좀 재수 없지만 저 연놈들이 썼던 한남동 관저를 쓴다고 합니다. 한남동 관저는 숙소고요. 편하게 얘기하면 한남동 관저는 숙소고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일터예요. 그래서 누구죠? 누구야? 그 개새끼. 죄송합니다. 그 윤석열이가 왔다 갔다 할 때 맨날 그래서 거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도청 장치 여부 보안 점검 다 마쳤대요. 그렇게 여러분들 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공석이 많지만 새 경찰청장을 임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지금 조지호가 지금 탄핵 심판에 올라가 있어서 지금 현재 경찰청장을 임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경찰청장 권한대행 이호영 차장이 되게 잘했습니다. 이호영 차장이 이재명 조지호 날라가고 이호영이 굉장히 잘해갖고 사실상 새 정부의 첫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수사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도 지금 지난 3월 달에 퇴임하고 지금 공석인데 아마 일단은 경찰청 차장이 청장 업무를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차장을 임명할 것 같아요. 차장. 지금 차장이 청장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장을 임명해서 한번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지금 저거까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들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여기저기서 더 재밌는 뉴스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 저기 12.3 내란 재판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다 불기 시작했어요. 불법 계엄 당일 방첩사 장교가 포승줄로 수갑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구금하라 지시를 받았다. 누가 그랬냐면 신동걸 방첩사 소령이 이제 다 얘기하는 거야. 다 얘기하는 거죠. 신동걸 방첩사 소령.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이재명 체포 조로가 따로 있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잖아.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그렇게 좀 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거 좀 얘기할까요? 요거 얘기하고 절로 넘어갑시다. 요거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합시다. 오늘 특검 통과된 거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드디어 내 얘기 안 듣던 이 윤석열과 김건희, 내가 처음에 특검 받으라 그랬거든. 안 받다가 김건희 진짜 잣됐습니다. 김건희 잣됐어요. 그 죄송한데 그 시청자분들 제 방송 내용과 좀 주제에 맞춰서 좀 채팅을 해주시고 본인 방송이 실시간인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오광수 얘기도 이따가 할게요. 그 나는 오광수만 들을란다 그래고 채팅창에 계속 오광수 하는데 좀 나갔다가 나중에 오광수 할 때 들어오시던가 지금 방송 내용에 맞게 그 좀 채팅을 해주세요. 예. 지금 김건희 그러니까 이번 특검법이 원래는 4가지였잖아요.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그랬던 게 내란, 그 다음에 김건희, 그 다음에 명태균, 최혜병이었는데 이게 김건희 특검이랑 명태균 특검을 그냥 합쳐버렸어요. 김건희 특검이랑 명태균 어차피 똑같은 사건이잖아. 이걸 합쳐버림으로써 김건희 의혹만 16개예요. 16개 조사해요. 김건희 특검법에는 제가 보면 거의 종합특검이라서 내란 특검은 사실 내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이 통과된 어떻게 보면 3개의 특검이지만 4개의 사안이잖아요. 사안은 되게 많지만 이 오늘 통과된 특검에 제가 특징을 봤습니다. 4개 다 김건희가 엮여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김건희가 가만히 있을 년이 아니다. 김건희가 내란 때 가만히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내란 특검도 김건희는 깊숙이 저는 개입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본인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 당연히 김건희 그 당시에 임성근 문자 삼부토건 체크에 그리고 명태균 특검 4개 다 김건희예요. 그렇죠? 얘는 더 강력해졌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오늘 통과된 특검들의 특징이 뭐냐? 국힘당은 특검을 추천하지 못한다. 대박이죠. 여러분들 민주당이 얼마나 작전을 잘 세워놨는지 알겠죠? 대선 전에 미리 법사위를 통과시켜놓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힘당은 여러분들 야당이라고 해갖고 야당 몫으로 특검 추천권이 없어요. 그 전에 미리 국힘당 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 미리 법사위를 통과시켜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 추천권은 조국혁신당,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그러니까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한 명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추천 특검, 조국혁신당 특검 둘 중에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고르는 거예요. 파견 하여튼 장난 아니에요. 저것들 아마 죽을 겁니다. 이제 악설이도 못할 거야. 김건희 지금 출국 금지 시켰겠지? 말은 안 해도 이미 했겠지? 얼마나 꼼꼼하신데 김건희 출국 금지 됐겠지? 그치? 당연히 김건희는 출국 금지 됐겠지? 시켰죠? 윤석열, 김건희 저것들 다 출국 금지 했어요. 말을 안 해도 다 했겠지? 그럼 이게 지금 하여튼 있을 때 잘하지. 오늘 여러분들 특검 통과는 내란 청산의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여러분들 내란 특검의 가장 국힘당이 벌벌 떨 게 뭐냐면 국회 표결 방해 행위도 수사한다. 그렇죠? 국회 표결 방해 행위도 수사한다. 이게 국힘당 뒤진 거예요. 그날 추경호, 나경원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적시를 하지 않았죠. 국회 표결 방해 국회의원도 수사한다가 아니라 국회 표결 방해 행위도 수사한다 그래갖고 범위를 더 광범위하게 했죠. 더 범위를 광범위하게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특검법 수사 대상이 누군지 좀 알려드릴게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 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요. 국회 통제 및 봉쇄,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군경 등의 물리력과 기타 방법을 이용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그 다음에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체포 및 감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정당, 당사, 불법 정령 및 압수수색, 그 다음에 총기,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건의와 구금시설 마련 및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 선전 선동. 이게 제일 무서운 거네. 내가 지금 계속 읽다 보니까 지금 제가 방금 읽은 게 제일 내란 예비 음모 및 내란 선전 선동. 이거는 반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하는 방식으로 내란 시도. 이건 외환이죠. 수사 및 재판 지연 행위, 그 다음에 내란 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모두 11개. 수사 및 재판 지연 행위는 뭘까요? 이거는 검찰도 들어가겠다. 그치? 수사 및 재판 지연. 경찰이 서버 확보하러 가려고 그랬을 때 이거는 검찰과 경호처를 조준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국회 표결 방해 시도. 국회 표결 방해 시도는 누가 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것들이 특검 이번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 얘기해 줄게요. 특별검사보는 특검이 6명을 추천해. 그러니까 특검은 검사 한 명이죠. 특검 보라고 하면서 사실상 나머지 특검이 60명인데 그 60명의 조장격으로 6명이 특검을 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검사보는 특검이 6명을 추천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이상한 검사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파견 검사는 60명. 파견 검사는 여러분들이 검찰에서 다 파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변호사로 일하면서 특검에 들어가는 것도 파견 검사로 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 검찰에서 파견되는 검사들만 파견 검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파견 검사는 변호사 경력, 특검 경력, 그러니까 변호사 경력 몇 년 이상인 사람들이 특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특별수사관은 100명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수사예요. 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를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여태까지 그러면 윤석열은 일을 안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응. 야, 윤석열은 여태까지 일을 안 한 거야? 오늘 그냥 집권 2일 차인데도 저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야, 여태까지 3년 동안 뭐 한 거야 진짜? 2일 만에 뭔가 나라가 팍팍 돌아가는 느낌이잖아. 그렇죠? 야, 집권 2일 만에 나라가 뭔가 이렇게 탁탁 돌아가고 체계가 잡히는 것 같은데, 쟤는 뭐 한 걸까? 어? 맨날 이렇게 앉아갖고 맨날 대통령한테 아부서 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은 이러면 대통령이 오늘 넥타이가 이쁘십니다. 이러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야? 나는 오늘 보면서 야, 쟤네들은 아무것도 안 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그 최혜병 특검이 통과될 때 그때 국회 어떤 본청 2층에서 해병들의 경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뭐 울컥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저는 내란 척결에 그리고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도 좀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든지 여러분들 잘하고 결과를 잘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건의드린 게, 아무리 특검에서 수사를 잘하고 기소를 잘하고 그래도 저는 조희대 사법부에 맡기는 건 저는 절대 반대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내란 사건만큼은 다른 건 놔두더라도 내란 사건만큼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검 플러스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따로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검사징계법, 제가 어제 설명해 드렸죠. 검사징계법 통과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제는 여태까지 검사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검사의 징계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19 감싸기, 제19 감싸기 뭐 이런 소리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법무부 장관도 이제 그 징계 권한을 갖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기분 좋은 얘기를 하나 좀 드리면, 이따가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박은정이 들어갔어요. 그거는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윤호중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박은정 법무부 장관 소리가 좀 돌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은정 법무부 장관서를 제가 이따가 왜 박은정 이름이 오르내렸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국힘당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 남았죠? 정치 보복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씨도 안 맥히냐면, 민주당이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왜 그러면 하도 3년 동안 많이 당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무조건 내란 종식, 그 다음에 개혁 입법을 민주당으로 하고, 대통령은 그걸 어디에도 여러분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사법개혁이나 언론개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은 그냥 민주당이 알아서 하면 되고, 대통령은 맨날 국민들한테 행정 지시하고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굳이 대통령이 개혁을 통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개혁하면 대통령이 오히려 두드러 맞으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깎이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잖아. 그치? 오히려 대통령이 개혁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우리가 실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성과, 개혁 과제를 얘기를 계속하는 적폐청산을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저쪽에서는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대통령만 때리면 되거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만 낮추면 민주당의 동력이 없어지고 역풍타령을 하거든. 그게 주요를 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어떤 개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국회 입법부의 몫이고, 대통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속 민주당이 잘한다. 왜 그러면 이재명은 민주당의 얼굴이잖아. 대통령이 잘하면 개혁도 잘하는 걸로 나오는 거야. 굳이
민주당과 어떤 입법부의 전쟁을 대통령과의 전쟁으로 만든 과거 적폐청산을 대통령이 얘기함으로써 대통령이 타겟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이념이 어딨냐? 무조건 경제 살리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을 때릴 수가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들어도 그렇죠? 무조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지금 다 집어치고 대통령 거기에 김밥 먹어가면서 올인하고 있는데 니들 그건 국회의 싸움이야. 그건 국회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때려도 대통령을 못 때려 지금.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그 인사 얘기 좀 해드리면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어떤 대통령들과 그 일하는 스타일에 어떤 게 가장 큰 일이 있냐면요. 기존에 여러분들 막 추경 몇백조 몇십조 막 그런 거 얘기하지. 근데 늘 문제가 뭐야? 여러분들 추경은 뭐죠? 국가가 돈을 그 추가 예산을 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 아무리 여러분들 1000조를 추경을 하던 500조를 추경을 하던 몇백조를 추경을 하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체감이야, 체감. 이재명이 행정의 달인이고 경제의 달인인 이유가 무조건 체감하게 느끼도록 해라. 제 말 이해하시죠? 500조 추경했는데 이 500조 어떤 놈이 다 가져갔어? 국민들에게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정부가 비판을 받아요. 응? 담은 20조를 추경해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경을 하면 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500조를 추경을 해도 무슨 어떤 놈이 뭐 대기업의 뭐 건설 경기 살아나고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정무 감각이 뛰어난 게 뭐냐면 체감할 수 있게 하라. 그 체감할 수 있게 하라의 가장 그 빠른 효과가 뭐예요? 지역화폐야. 응? 지역화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를 반영한 20조 플러스 추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역화폐는 뭐야? 우리 지역화폐 써봤잖아.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뭐 전부 지역화폐로 5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전부 50만 원씩 꽂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심리잖아요. 경기는 심리적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잖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심리적 경기가 살아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가장 빠른 게 지역화폐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또 넘어갈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 처음에는 그냥 경제에 올인하고 웬만하면 저쪽이랑 안 붙을고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박이야. 상법 개정안을 더 세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봐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더 세게 만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국힘당이 반대했던 상법 개정안을 더 세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주식 시장은 불기둥을 쏟는 거야. 더 센 상법 개정이 오면 주식 시장은 호황이 되는 것이고 기업 재벌들이 불만이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성과나 지표는 뭐죠? 주식 시장이 바로미터야. 집권 2일 만에 지금 주식 시장이 2,800포인트가 넘어갔어. 재계가 불만을 터뜨려봐야 권력에게 덤빌 수가 없죠. 그런데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박수를 받고 국민 여론과 주식 시장은 이재명 경제의 바로미터가 되거든. 대박이죠. 근데 왜 내 주식은 떨어지지?
여러분들 우량주 사세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개 잡주를 샀다가 경제랑 거꾸로 가요. 개 잡주를 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넋두리 하나만 할게요. 개 잡주를 사면요. 경기 좋을 때 떨어지고요. 경기 나쁠 때 왜 오르지? 잡주는 주식이 오를 이유가 1도 없는데 내 주식만 올라요. 내 주식이 왜 오르지? 경기 나쁘고 여기저기서 사고가 났는데 내가 산 주식은 개 잡주래서 이재명 대통령 오고 다른 주식들 막 쭉쭉 올라가는데 내 주식은 쭉쭉 떨어져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우량주 사세요. 그리고 누가 주식 추천해주고 리딩방 이런 거 있죠. 절대 가입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를 주식 잘 아는 새끼면 지가 사지 왜 남들한테 사라고 지랄이야. 그런 거 믿지 말고 다 사기꾼들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주식 박사시네요. 박사지. 개 잡주. 저랑 반대로 가면 다 땁니다. 제가 사는 주식 반대로 가면 여러분들 다 따요. 네, 지금까지 단신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두 번째,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좀 다 풀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기획위원장을 만들었어요. 국정기획위원장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인수위원장이에요. 인수위원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가 없잖아. 바로 직무 시작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저기서 종합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 애들 불러갖고 업무를 그 인수인계 받고 하려고 하면서 국정기획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지금은 정책실장으로 돼 있는데 국정기획위원장이 인수위원장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고 제가 아는 좀 많은 것들을 풀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었죠. 이번에 대선 기간 동안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 그랬어요. 기후에너지부. 근데 여러분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을 하려면 일단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겠죠. 정부 조직법을 바꿔서 기후에너지부를 창설을 해야 돼서 지금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으로 꼽히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삼선의 김성환 의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먼저 환경부 장관에 임명을 한 다음에 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랑 쪼개는 거죠. 그런 방안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죠? 기후에너지부가 처음부터 없으니까 환경부 장관에 김성환 의원을 임명을 하고 그 환경부 안에서 기후에너지부가 이걸로 쪼개면서 부처가 나뉘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게 정부조직법을 일단 개정하기 전에는 그쵸? 그렇게 쪼갠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먼저 통일부 장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니까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만 해주세요. 확정 아닙니다. 통일부 장관 정동영 여기에 도전자 홍익표 통일부 장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죠. 처음에 2007년 대선 때 이재명 캠프 그 당시에 정동영 캠프에서 대변인인가를 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래서 정동영이 어떤 좀 통일부 장관은 좀 무게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누가 봐도. 그래서 통일부 장관으로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익표 의원도 하마평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토부 장관 중요하죠. 국토부 장관으로는 국토부 2차관을 지냈던 맹성규 의원과 손명수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교수 한 명이 거론되는데 그분은 좀 유력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뺄게요.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금감원장. 금감원장은 아마 미래에셋태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요. 유력하게. 이복현의 금감원장 자리를 미래에셋대우 사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잖아요. 왜 그러면 이재명 경제 바로미터는 주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냈던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장으로 유력하게 나오고 예 맞습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에 김경수 전 지사가 얘기가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김경수 전 지사 이거는 저는 왜 이 얘기가 도냐면 이거는 친문계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김경수 제가 예전에 아마 시간이 다 지나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좀 그때 개총수가 했던 말이 좀 맞구나.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김두관이나 뭐 김동연이나 이런 애랑 김경수는 결이 다르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김경수 욕 막 할 때 여러분들 김경수는 나중에 이재명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 때 제일 열심히 할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랑은 결이 다르다. 김경수는 진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도 막내 경수를 좋아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경수를 좋아한 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쵸? 김경수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친문이라서 안 좋은 거지. 친명 의원들도 김경수 하면 다 좋아해요. 워낙 사람이 인성이 좋고 그래갖고 김경수 하면 진짜 다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누구다? 강훈식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강훈식은 계파에 상관없이 모든 선배 후배들이 강훈식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강훈식이 지금 비서실장이 되는 거예요. 김경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니에요. 채팅 좀 선생님, 채팅 좀 인격에 맞게 좀 이쁘게 해주세요. 너무 천해 보여요 채팅이. 좀 인격에 맞게 채팅을 좀 인격에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왜 이번에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김경수 행안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냐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이죠. 그렇죠? 계파 간에 어떻게 보면 김경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영상시키잖아요. 그치?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친노친문의 김경수를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배제시키면 어떻게 보면 당내 통합의 의미가 좀 퇴색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경수는 현직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장관 그러면 왜 맞아 질문 잘하셨어요. 왜 행안부냐? 문재인 정권에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3년 전에 문재인 정권이었잖아. 3년 전에 문재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경찰이나 이쪽 라인에 대해서 사실 윤건영 이런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란 일으켰을 때 경찰도 어떻게 보면 경찰 안에 그 친노 라인들이 경호처랑 싸우고 그랬잖아요. 응? 이번에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김경수가 하마평에 오르는 거는 민주당 결국 친문이 친명이 됐잖아요. 그런 통합 차원에 이제는 친명, 친문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민주당이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좀 배려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제 뭐 윤호중 법무부 장관 윤호중이 법사위원장 넘겨주자고 했던 놈이다. 맞습니다. 저도 윤호중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법사위원장 하마평이 됐죠. 그건 왜 그랬냐면 이해찬계를 배려했던 거예요. 그거는 이해찬계를 배려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의 어떤 모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밀어줬고
정치적으로 윤호중은 욕을 많이 먹었지만 이재명에 대한 건 진심이었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볼 때는 윤호중이 반발을 하거나 자기 뒤에서 밀어주지 않았으면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민주당의 수박들 쳐낼 때, 윤호중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수박이지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전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밀고 그럴 때 윤호중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거가 있는 거고. 근데 저도 윤호중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마평이 갑자기 들고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은정입니다. 박은정. 박은정이 왜 갑자기 나왔나 이거를 제가 분석을 했더니 이번에 조국혁신당 배려를 안 했잖아. 그치? 문재인이 누구보다도 친노인데 왜 친문 친노를 편가루 치는지. 제가 얘기한 게 친노랑 친문을 편가른 걸로 보이세요, 선생님?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친노랑 친문을 편을 갈랐어요. 죄송합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봐도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전폭적으로 조국혁신당인데도 이재명 잠바를 입고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국혁신당이 13석인가 12석을 갖고 있는 정당인데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잠바를 입고 진짜 선거운동 열심히 해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뭔가 그 정당을 배려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이 말은 안 하지만 누가 봐도 박은정은 여러분들 법무부에서 이미 일을 했잖아요. 법무부 감찰관인가? 이걸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검찰 조직을 꽉 조져버릴 수 있잖아. 응? 검찰 조직을 꽉 조질 수 있잖아. 그래서 박은정이 하마평에 오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정무수석 우상호 마음에 안 들죠, 그쵸? 여러분들 아마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근데 우상호는 우리한테 마음에 안 들지만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능글맞게, 우상호가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도 우상호도 벌써 62년생인가 그러더라고. 정무수석 자리는 뭐냐면요, 국힘당과의 대화, 뭐 다른 야당들과의 대화, 이쪽을 폭넓게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은 분들은 마음껏 욕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싫은 분들은 마음껏 욕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나한테는 뭐라고 지랄하지 마. 왜 나한테 지랄이야? 내가 임명했어? 타파님 왜 이렇게 부드러우신가요? 집권 여당 방송이잖아. 집권 여당 방송이잖아.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 저는 알려드릴 뿐이에요. 응? 알겠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상호도 내정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 이 오광수 여러분들 문제 많아 보여요. 그쵸? 오광수 임명하면 제일 좋아할 것은 윤석열과 윤석열 라인이 제일 박수를 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은 마음껏 욕하라는 게, 저는 오광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광수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진짜 임명되나 안 되나는 좀 보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청와대도 이제 들리죠. 그럼 딴 사람으로 교체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누가 추천했는지, 정성호인지 왜 그랬는지도 좀 알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도 알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왜 민정수석 임명하자마자 제가 비판을 안 하냐면,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임명을 안 했는데 하마평에 오르는데, 아직 임명 안 했잖아. 하마평에 오르는데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를 까는 게 싫어, 난. 그래서 나만큼은 얘기 그냥 안 했어.
아니 부적절한 사람이라도 그냥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다시 알아보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싶었지, 그냥 인사 하나하나 보면서 나는 집권 여당 방송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일단 지켜보자는 추세였지. 너무 막 처음부터 그 까는 게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오르내린다고 하마평. 그래서 뭔가를 이제 알아서 하겠죠. 우리가 이 정도로 뭐 최강우 의원님이나 추미애 의원님이나 박은정 의원님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나까지 나서서 처음부터 오광수 이런 새끼를 임명한 새끼 찾아놔야 된다 막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에 또 실세가 있고 막 이런 게 난 노이로즈가 걸려서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 제 말 이해하세요? 그냥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알아서 아직 임명이 안 됐으니까 바꾸는 과정을 지켜보려고 했지, 내가 이거 어떤 새끼가 뒤에서 뭐 추천을 했고 막 돈 탐사 이런 애들 막 그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처음부터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거가 되거든. 그렇죠? 처음부터 이재명 정부를 흔들게 돼. 그래서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파고 싶지가 않았어. 아직 확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해영 검사는 오광수는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시선에는 나쁜 사람, 근데 그냥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오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진짜 남들은 욕해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진짜 위하는 그런 게 있으면 또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그쵸? 돈 탐사 애들 벌써부터 이잼 욕하고 난리. 그쪽은 이제 민주당 지지 방송 아니잖아. 제 말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부터 막 문제가 있는 인사다. 왜 그러면 인사가 만사라 그러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 딴 얘기를 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 좀 풀게요. 정무수석 우상호, 이거 지금 여러분들 확정된 거 아니에요. 확정된 사람은 김민석, 강훈식, 이한주 3명밖에 없어요. 거기에 강유정 대변인, 하마평 오르내리는 사람만 여러분들 인사 정보입니다. 경제수석에는 이억원 하준경, 인공지능 정책수석에는 임문영, 홍보수석에는 이영성, 해외 언론 비서관에는 최성화, 춘추관장은 김상호, 이런 총무비서관, 춘추관장 김상호, 총무비서관 김현지, 청와대 이전 팀장 이정도, 부속실장 김남준, 이 사람들은 다 확정이에요. 그 다음에 의전비서관은 권혁기, 이분은 민주당 당직 생활을 오래 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권혁기예요. 그 다음에 인사비서관은 김용채, 이분은 성남 라인이고요. 오랫동안 그 다음에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는 김남국, 민정비서관에는 이태영은 민주당의 법률단장인가를 했었던 분이고요. 변호사 출신. 안보실장 위성락, 정책실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인수위원장 개념의 이한주였고, 경호처장 황인권, 경호차장 박관천, 국정원장 이종석, 1차장이 아직 여러분들 임명을 안 했는데, 잘하면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홍장원, 그분이 1차장 자리에 다시 복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참 지켜봐야 되는 일입니다. 아직 그 다음에 국방장관 아직 확정 안 됐죠. 안규백, 김병주. 그 다음에 외교장관에는 김현종, 조현. 주미대사에는 김현종. 그러니까 김현종이 많이 나와. 김현종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주미대사 아니면 외교장관, 그 다음에 뭐 외교통상장관 그러니까 외교통상장관 아니면 주미대사,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김현종은 뭔가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에는 그 정동영, 홍익표, 천혜성, 이런 사람들이 하마평 달고, 기재부 장관은 부처를 분리하잖아요. 예산처 장관은 구윤철 또는 김태년,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호순, 이억원, 김용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 손병두 또는 도규상, 금감원장에는 홍성국, 김병욱, 김은경, 산자부 장관은 김현종, 이현주, 김성환, 박원주, 여한구. 제가 받은 거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에게 아직 저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아직 확정된 게 아니까.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노건기, 박정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문진석, 윤후덕, 손명수, 맹성규, 김세용. 문진석이 유력할 수도 있겠네. 7인의 한 명이거든. 농림부 장관에는 어기구, 임미애, 김종훈 이렇게 하마평이 되고 있고요. 해수부 장관에는 전재수, 교육부 장관은 아직 하마평이 없어요. 교육부 장관은 아직 하마평도 없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에는 이해식, 서영교, 오병권, 여기에 김경수가 추가가 됐고요. 법무부 장관에는 박은정, 윤호중, 박균택까지 올라갔습니다. 박은정, 윤호중, 박균택. 여러분들 박균택 의원님이 그렇게 또 의원님들 사이에서 사람 좋은 걸로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박균택 의원님이. 그래갖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영입 인사잖아요. 박균택 의원님 같은 친명, 신친명이라서 박균택 의원님도 지금 근데 저는 박균택 의원님 아직 초선이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저는 박은정 의원님 괜찮은 것 같네요. 일단은 그 다음에 검찰총장 이거를 여러분들 왜 생각 안 해? 검찰총장에 지금 누가 하마평이 되냐? 이정현, 구자현. 누군진 잘 모르겠어. 나중에 분석해 줄게. 검찰총장에는 이정현, 구자현. 나중에 이정현과 구자현이 누군지 좀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전은경, 환경부 장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김성환, 그 다음에 기후에너지부 아까 얘기했고, 문체부 장관은 유홍준, 김현환, 노동부 장관에는 임서정, 김주연, 김영진, 한정혜. 맨날 한정혜가 이런 거를 노렸는데 김영진이었어도 괜찮을 것 같고,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김선수. 이렇게 하마평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장. 그러니까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마평 된다. 뭐 근데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왜 그래? 여러분들이 왜 모르는 사람이 많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들이 제일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 그건 다가 아니야, 여러분들. 응? 제발 유튜브에 함몰돼 갖고 유튜브에서 말 잘하고 유튜브에서 정의로운 사람들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름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유튜브가 아니래도 진짜 물밑에서 평가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어그로 진짜 물론 정의로우신 분들이죠. 다 좋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다 그래갖고 인사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중앙지검장이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중앙지검장을 누구로 할지 아마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검찰총장보다도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보면 실무자잖아. 응? 중앙지검장이 누구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직 뭐 임은정 이런 말들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중앙지검장이 누가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돼요. 만약에 임은정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임은정이 중앙지검장이 되면 사실상 검찰 기존에 있던 검사들 다 나가라는 거지. 하여튼 중앙지검장 자리도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지만 오광수가 안 되면 그냥 목소리만 내시지 오광수 인사를 가지고 이재명을 비판하려는 이 또 댓글 부대가 붙은 것 같아요.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까진 못하지만 오광수 누가 추천했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라는 그런 낌새가 있는데 적당히 들어라. 지금 시작한 지 이틀 됐는데 오광수 부적절하다라고
이미 최강욱 의원님이나 추미애 의원님이나 박은정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재명 대통령님 귀에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알아서들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쵸? 뭐 어디 여기저기서 반대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광수를 누가 추천했냐 그러면서 벌써부터 이재명 정부를 깔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지금 보이는데 저는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된다. 응?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게 인사 앞으로 확정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지켜보시고 잘 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아갖고 저는 잘 몰라요 오광수가 누군지. 그래서 논평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까지 뭐 남들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좋아하는 최강욱 의원님이나 추미애 의원님이나 박은정 의원님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나까지 알지도 못하면서 덩달아서 이 사람 임명하면 안 돼 이렇게 내가 모르는데 저는 제가 말할 어떤 게 없어요. 저는 오광수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광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시선이 있으니까 오광수가 괜찮다는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오광수로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맞설 때 그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덩달아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잘못했다 그러고 거기에 저도 같이 올라타 갖고 같이 욕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제 스타일이 어디예요? 이광재는 어디로 가나요? 분당으로 갔죠. 이광재는 분당에서 자고 있죠. 예. 그저께 통화했더니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목소리 왜 그래요? 의원님 어디 좋은데 안 가요? 이겼으면 됐죠. 예 주무세요. 이광재는 분당에서 지금 목 관리하셔야죠. 열심히 했더라고. 이광재, 김경수 그런 분들은 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이겼으면 됐죠 그러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김경수나 어떤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잃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으면 됐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알겠죠. 제가 뭐 오광수 비판을 남들이 비판하면 막 시청률 오르고 그렇다 그래갖고 오광수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몰라 오광수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그거는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겠죠. 오광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별로 오광수보다는 잘된 인사들 있잖아. 이 사람이 가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지금은 우리 자꾸 오광수에 빠져 있으면 이재명 정부가 왜 인사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불평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 임명 잘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기대를 걸고 우리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비전과 희망을 지금 국민들에게 선사해야 되니까 계속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제 말은요. 그쵸? 여러분들이 아는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딴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그냥 유튜브에 나와서 윤석열 까고 국힘당 까고 시원하게 까면 그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알지만 유튜브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그 사람들도 누군가에게는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오광수는 아니다 이 정도 하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되지 오광수 추천한 사람 찾아서 당장 파면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게까지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가 오광수는 아니다 그러면 이미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이 아시니까 이 정도 저는 오광수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네. 네 오늘 1부는 잠깐 쉬었다 갈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3일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5일 6일날 후보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5일이었잖아요. 내일까지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등록하냐가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뽑는 누가 참여를 하냐.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그 계파 간의 어떤 세력 싸움이었어요.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시죠. 기존에 친문, 친노, 친문, 그 다음에 뭐 민평년,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신친명, 뭐 이렇게 있을 때는 계파 간의 세력 싸움이었어요.
만약에 친문에서는 누구 나오고 친명에서는 누구 나오고 민평연에서는 누구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자기 계파의 힘자랑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모두가 친명이잖아요. 이제는 모두가 민주당, 모두가 친명이, 지금은 사실 민주당 안에서 친명 아닌 사람이 없고 친명 아니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지금 서영교 4선, 김병기, 김성환, 조승래 이렇게 3선 의원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한병도 의원도 출마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김성환은 지금 장관의 하마평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까 제가 뭐 환경부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 자리에도 지금 하마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성환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 개파색이 거의 없어요. 개파색이 없고 저번에 그러니까 제가 조만간 김성환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모시든가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조승래는 신친명계의 어떤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굉장히 신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서영교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최고위원이었고, 그다음에 김병기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공천에서 수박 정리할 때 1등 공익신이에요. 김병기가 저번에 공천심사위원인가 뭔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김병기가 사실 수박 정리했거든. 그래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은 김병기한테는 조금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일 힘든 자리거든. 공천관리위원, 그러니까 비명행사라는 말들을 나올 때 모든 욕을 먹으면서 공천관리 간사를 맡았었어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그래서 이번 선대위 때 핵심 보직인 조직본부장을 맡은 거예요. 이제 좀 이해하시죠?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선대본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거예요. 핵심이거든. 총괄 상황실장, 조직본부장, 그다음에 종합상황실장, 요런 게 선대위의 핵심 조직인데 만들었고, 김성환은 정책통이에요. 정책통.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개발에 참여를 했어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김성환 의원이 정책통으로 이번에 공약을 만들었던 분이고요. 그 이재명 당대표 1기 때 정책위 의장을 맡았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정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22대 총선에서는 인재영입위원회의 간사를 맡았어요. 새로운 인재 영입할 때.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질문, 알죠? 모두의 질문 Q를 통한 국민들의 정책을 담은 녹음방을 주도를 했던 게예요. 그래서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 모두의 Q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걸로 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조승래 의원. 조승래는 누구냐? 이재명의 입으로 통합니다. 이재명의 입. 그래서 신임을 얻은 인사예요. 원래 친명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정세균계였어요. 예전에는. 이재명 당대표 2기 시절에 수석대변인을 했던 거예요. 수석대변인. 안희정계였다가 정세균계로 갔었어요. 안희정계였는데 안희정이 사실 실각하니까 안희정계가 정세균계로 많이 갔다가 정세균계에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인데, 이번 대선에서도 선대위 공보당장을 맡아갖고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통했던 사람이 바로 조승래였어요. 야 임마, 이재명 대통령이 네 친구냐? 어디서 이재명 거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나라 꼬라지가 아니라 채팅 꼬라지 학원. 선생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채팅도 좀 품위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 집권 여당 방송인데 야 임마가 뭡니까 선생님, 안 그래요?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야 임마가 뭐예요 선생님. 채팅 좀 인격 좀 있게, 집권 여당 방송이니까 좀 품위 있게 채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죠. 처음에는 이분은 뭐 내가 볼 때는 이재명 잘 몰랐던 분이에요. 잘 몰랐는데 갑자기 처음에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출마를 했는데 깜짝 놀래더라고. 그때 제가 서영교 의원을 좀 만났더니 이 사람은 여의도에 좀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서영교는 여의도에 좀 갇혀있던 사람인데 이제 전당대회 처음으로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고 밖에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77.77% 얻었을 때 와 이게 이재명의 시대구나. 그때부터 이제 찐명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친명계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성 4선의 여성 중진 의원이고요. 이분이 서영교 의원이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올린 거는 최고위원보다는요 법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대중적 인기가 좀 올라갔던 것이고요.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 TK에서 선거 운동을 펼쳤었고요. 만약에 선출될 경우에는 여러분들 민주당의 여태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성 원내대표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성 원내대표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여성 최초의 원내대표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성 당대표는 추미애 대표님이 하셨었잖아요. 여성 원내대표는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갖고 박영선 원내대표 있었네. 그렇네. 박영선이 원내대표였나? 그러네. 박영선이 원내대표 했었네. 박영선이 원내대표 했다가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그때 민주당이 이름이 뭐였냐면 지금의 이 민주당이 아니야. 이름이 좀 바뀌었었어. 그건 2014년도에 민주통합당이었나? 새천년 민주당이었나? 그치? 새정치 민주연합인가 뭐 그랬었지. 그래서 하여튼 최초는 아니네. 박영선이 있었네. 그래갖고 그 당시에 누구지? 안철수랑 당깨기 전문 김한길이가 도망가는 바람에 원내대표가 당대표 겸직을 했었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플러스 한병도까지 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약해. 아니 다 약해. 내 느낌은 좀 센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다 고만고만해 보여. 그렇지 않아? 나 솔직히 4명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고만고만해 보여. 아니 4명이 지금 출마했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고만고만하다고. 내가 볼 땐 다 고만고만해 보여. 이분들이 다 고만고만해 보여. 아니 원내대표는 좀 말씀드리면 원내대표는요 기본적으로 3선 이상, 그러니까 초선들 여러분들이 자꾸 누구누구 얘기하는데 초선들은 아직 물론 정해진 커트라인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내대표는 제가 왜 좀 약해 보인다고 얘기하면 국힘당을 상대해야 되잖아. 국힘당을 상대해야 되잖아. 원내대표의 싸움은 국회에서 국힘당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초선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쳐두고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기서 뽑으라 그러면 다 친명이니까 아무나 뽑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선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당대표는 2파전으로 갈 것 같아요.
당대표는 여러분들 언제 하냐면요. 전당대회가 원래 8월인데, 당대표 선거가 원래 8월이에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는 바뀌어갖고 20% 권리당원 그 지지율 올라갑니다. 권리당원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현재까지, 이번에 원래 전당대회는 8월이에요. 근데 이게 좀 당겨질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그냥 다음 달에 전당대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유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대표와 호흡을 맞춰갖고 당정 관계가 같이 출발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래갖고, 민주당에서 제가 들리는 소리는 원래의 전당대회는 8월인데 당겨서 한 달 정도 당겨서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하마평에 지금 출마를 야기되는 사람은 박찬대, 정청래,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는요, 저는 누구를 응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누구를 응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워낙 대놓고 빨간색이 나오니까 전원만은 떨어뜨려야 되잖아. 응? 전원만은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나 당대표 선거에 목소리를 냈는데, 이번은 모두가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제가 원내대표나 당대표 선거하면요, 또 누구는 박찬대, 누구는 정청래 이렇게 되면요, 이 맘상해요. 이게 전당대회지만 또 지지층들이 거기서 정청래 욕하는 놈들 나오고, 또 박찬대 욕하는 놈들 나오고, 이게 진짜 제가 민주당 선거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제가 민주당 선거 많이 해보면요, 또 정청래 마음에 안 드는 새끼들은 정청래 새끼 누구다라고 하면서 온갖 나쁜 소리 하고 다니고, 또 박찬대 또 마음에, 이렇게 저는 선거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누가 되든지 다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항상 나는 그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게 맨날 그 돈탐사충들이랑 이 정청래 까는 놈들 있잖아요. 맨날 까는 놈들 있잖아. 그러니까 정청래를 맨날 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가볍다. 말을 함부로 한다. 이거 만드는 이재명 악마화 시키듯이 정청래 가볍다, 말을 막 한다. 이거 다 정청래 악마화 시켰던 기존 수박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하는 거 봐요. 말 실수로 해갖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가볍기는 제일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박찬대는 어떤 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입니까? 너무 둘 다 좋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응? 난 너무 둘 다 좋아요. 응? 그래서 이런 거 갖고 또 싸움 붙이고 정청래 욕하는 새끼들은 민주당 지지자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우리는 누가 되든지 그냥 응원하고, 너무너무 이번에 중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어떤 경선 일정이나 어떤 전당대회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나한동이가 오늘 세상 바뀐 거를 알고 원내대표직에서 사직을 했는데, 끝까지 나가면서 한동훈을 욕하면서 원내대표를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친윤은 이번 대통령 선거 친윤 윤석열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친윤 패족들이 끝까지 당권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한동훈이가 분열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권선동이 못 버틸 것이다. 그 얘기했잖아. 권선동이가 당내 한동훈계가 비판하는 거는 버텨도 조중동과 기득권들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못 버틸 것이다. 근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죠. 못 버틸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지금 날아갔는데, 권선동이가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분열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을 비판을 했는데, 니네가 원래 서로 분열하는 새끼들이야. 무슨 뭐 얘기했고, 지금 현재 국힘당 상황은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속으면 안 되는 거 딱 하나만 짚어줄게요. 권선동이가 원내대표직을 직만 던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권선동이가 자기가 다 해요. 진짜 이게 겉으로는 원내대표 사퇴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만,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는 업무를 보는 거예요. 이거 페이크예요, 페이크. 그래서 친한계가 당장 업무도 하지 말아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권선동이가 사퇴했다라는 명분에 뒤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원내대표나 이쪽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원내대표 선거를 하냐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국힘당도 원내대표 선거가 제가 알기로는 뭐 나경원이랑 원내대표에 나경원 아니면 가가멜이 나온대요. 지금 누가 될 것인지 이거 갖고 또 제가 아직 지금 이대로 하면 원내대표는 친한계가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누가 나올 지금 언제더라, 날짜 내가 최근에 며칠 안 남았던데. 원내대표 선거 조만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나국상 가가멜이 누구예요? 김기현. 저는 우리 쌀을 못 버립니다. 공항에서 사퇴시킨 놈. 윤석열이가 공항에서 사퇴시킨 놈. 해외 여행 갔다 오면서 김기현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당대표 유지하라 그랬더니 저는 출마할 겁니다. 그래갖고 가게말.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제가 권선동이가 여러분들 보통 나쁜 놈이 아니에요. 이놈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제가 보면 뒤에서 원내대표 던졌죠. 그러면 친한계 요구를 들어준 것 같죠. 김문수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김문수는 말로는 자기는 이제 당대표나 이런 거 도전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김문수는 최고의 자기 정치적 전성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단 한 번도 개파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이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김문수가 언제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은 경기도지사입니다. 지금 전화 받은 사람 누굽니까? 그거 이외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없어요, 김문수가. 근데 이번에 막 여기저기 다니면 김문수 그러니까 뽕 맞은 거야 지금 김문수가. 자기 살면서 일생일대에 정치를 하면서 김문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각되거나 자기가 태어나서 대통령 후보가 될 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김문수가 이번에 제가 들리는 소리는 뭐 옆에 척키 가가멜은 당대표 도전한다고 척키 있지, 척키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김문수 아니면 친윤계를 밀어내야만 다시 김문수랑 같이가 화려한 당의 중심이 되고 내년 지방선거에, 왜 그러면 척키가 대구시장 놀이거든. 척키가 왜 이렇게 김문수 빨아대냐면, 김문수를 통해서 당권을 잡아야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공천을 척키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김재원 척키가 김문수로 당권을 잡아서 가장 지금 최측근이 김문수랑 차명진이잖아. 그래서 김문수가 내년에 올해 당권을 잡으면 대구시장 선거에 김문수가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권난동은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자기가 그래도 김문수 친윤계가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김문수가 뒤끝이 있거든. 니들 나 지금 사퇴시키고 한덕수로 바꾸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당대표가 대선 패배를 사과를 하면서도 친윤계한테 뭐라고 한 거거든. 그래서 제가 보면
김문수는 저는 당대표를 노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친윤계는 지금 믿을 만한 카드가 없잖아. 내밀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호적으로 김문수에게 우리가 도울게 당대표 도전하시라. 계속 그 작업을 지금 권선동이 하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김문수는 당대표 도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건 뭡니까? 갑자기 당대표 도전 안 한다 그러더니 자기 훌라후프도 잘하고 턱걸이도 잘한다. 자기 체력 탄탄하다. 왜 갑자기 저거를 올릴까요? 응? 대선 패배에 그러니까 김문수가 30%를 얻었으면 30%에서 말랐으면 이번에 우리 선거가 절묘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50 물론 여러분들은 욕심은 막 50 몇 프로 얹고 국힘당이 30 몇 프로 얹었으면 김문수는 정치계에 몸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묘하게 41%라는 퍼센테이지를 얻으면서 김문수가 할 말이 생긴 거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40%를 넘겼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윤계도 우리 죽었다 생각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보면 친윤계가 계속 국힘당의 당권을 잡고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졸라 좋은 거야. 우리가 왜 한동훈 새끼가 뭘 한동훈이 당권 잡으면 우리가 좋고 김문수가 당권 잡으면 남나? 그냥 내란 정당이 계속 당권 유지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거야. 쟤네들은 그냥 우기기 좋은 수치야. 41%.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저 내란당 김문수 극우의 김문수와 내란당의 권난동 친윤계가 합쳐져 갖고 다시 당권을 잡는 게 우리에겐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권선동이 사퇴한 게 잘 됐다. 안 사퇴하고 버티면 좋은 거야. 우리는 국힘당이 정상화로 가는 길을 응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뒤지게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벼랑에서 서로 밀어버리고 이런 거를 우리는 즐기세요. 마치 한동훈은 개혁파, 쇄신파, 친윤계를 몰아내고 한동훈이가 당권 접수하면 우리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근데 민주시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당 일이 아니래도 남한 당에서 한동훈이가 당권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제 말 맞죠? 희한하게 우리 민주시민들은 정의감이 있어갖고 상식적으로 아무리 국힘당도 적이지만 국힘당도 친윤은 패배를 하고 친윤 때문에 날아갔으면 친윤은 물러나고 한동훈이나 비윤계가 당권을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 하지 말라는 거야. 쟤네들은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한동훈이나 김문수나 권난동이나 나국상이나 김기현이나 척희나 가가멜이나 이런 새끼들 다 똑같은 시궁창 새끼들이야. 뭘 이 새끼는 괜찮고 저 새끼는 나쁘고 그런 거 없어. 조금 더 저 새끼들에게는 연민을 갖거나 미련을 갖거나 동정을 갖거나 뭐 애증을 갖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냥 다 퇴 이거야. 저 새끼들은. 응? 정말로. 알겠죠? 김문수가 나와서 당권 잡는 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그 베스트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젓가락당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젓가락당도 여러분들 이제 전당대회를 합니다.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왜 그러면 지금 허은하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 옴으로써 당대표 자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젓가락당도 이준석이가 나갈 겁니다. 이준석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292만 명의 유권자가 저희를 선택했다. 그 수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네가 뭐 나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당대표 지가 잡겠다는 거예요. 지가 당대표를 잡아야만 이재명을 자기가 직접 상대하겠다 이런 짓거리는데 너는 그냥 불쾌해. 나는 뭐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는 뭐 평가하고 싶지 않고 너는 그냥 불쾌해. 네 얼굴만 보면 불쾌해. 젓가락 불쾌해. 니네끼리 뭐 합당을 하든 젓가락이랑 극우랑 합치든 간에 그건 니네들 알아서 해. 그쵸?
뭐 젓가락이나 그구나 니들 합치든가 말든가 그냥 니 알아서 해. 오늘 여러분들 홍준표가 뭐라 그랬냐? 보수 참칭 사이비 레밍 집단 이 새끼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다가올 빙하기가 혹독할 겁니다.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예, 홍준표는 밖에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예, 빙하기, 다가올 빙하기가 혹독할 거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다? 홍준표가 얘기하는 빙하기는 어디? 국힘당. 그러면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 김건희, 친윤, 그리고 윤석열. 어디? 국힘당. 빙하기는 뭘 의미한다? 정당 해산. 정당 해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빙하기라는 것은 정당 해산을 예감을 하고 살라고 버덕버덕 발버둥 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여러분들 저거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민주당 좀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게 민주당이 진짜 하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 힘이 대단한데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여러분들 뛰어난 게 지금 대법원 증언 문제가 법사위 소위까지만 통과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이랑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거의 통과를 시켜놨는데 왜 표결을 안 붙이냐면 민주당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표결 붙여갖고 통과시키죠. 민주당은 사법부와 괜히 국정 초반부터 붙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법부에 조만간 두 번째 전국 대법관 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뭔가를 성명을 발표한다 그랬죠. 이제 정권 바뀐 다음에 사법부가 스스로 정화를 하는지 태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도 하고 왜 민주당이 이걸 밀었냐? 새로운 원내대표와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법부 증언 문제나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냥 미룬 게 아니라 밀었어요. 잘한 겁니다. 이건 왜 잘했냐? 대법원 30명으로 이거는 새로운 당대표,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이거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공직선거법에는 행위라는 그 글을 삭제를 하고 현직 대통령은 재판이 중지된다라는 것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사실 이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해도요. 지금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것들이 어떻게 법 해석을 또 땡깡을 부릴까봐 한마디로 때를 쓸까봐 구체적으로 재판이 정지된다라는 그 구체적인 명시를 하려고 다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뭘 보고 있냐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새끼가 재판을 속행을 한다고 떠드는 새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없어요.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 된 지 이틀 됐는데 재판 속해한다고 떠드는 새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재판이 자연스럽게 그냥 연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권 초반에 굳이 이것저것 특검 통과시키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굳이 84조의 기소 불소추 특권이 있다라는 거를 저것들이 오역해갖고 하는 짓거리를 할까봐 일단은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와 당대표 선거 이후로 공직선거법 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은 할 것. 근데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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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봐봐요. 제가 왜 권난동이가 뒤에서 지금 원내대표만 사퇴하고 조정을 한다 그랬냐면 권난동이가 진짜 사퇴를 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려 그러면 김용태도 같이 사퇴를 했어야 되거든. 김용태도 같이 사퇴를 했어야 되는데 김용태는 버티거든. 김용태를 꽂은 게 권난동이거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